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최근 시장 정말 어려운 것 아, 예,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무엇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의 방향을 참 예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좀 3월 FOMC를 대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우선 가장 빅 이슈를 소개하자면 당연히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폐쇄 조치로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시작된 은행에 대한 불신이 좀 제일 큰 것 그쵸, 같습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그때는 이제 급등하면서 미국채와 달러 수요가 올라갔고 미국채 금리가 정말 역대급으로 하락했었죠. 그쵸, 네. 역대급인 하락을 모습을 보여줬고 원달러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죠. 미국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다라는 발언과 ECB 총재의 이제 금융안전 발언에 좀 힘입어서 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궁금한데, 네네. 지금 어떻게 한 주 만에 좀 미국 은행 부실 좀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그 미국 자산 규모로 2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240조 원 거대 은행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16번째 은행. 이 16번째 은행이 폐쇄를 한 거죠. 사실상 2008년 워싱턴 뮤추얼 이후로 최대 규모로 폐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파산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금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막아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중단하고 그 예금을 정부가 이제 인수하는 거죠. 연방 예금보험공사에서 FDIC인데 거기서 보호하고 정부 입장에서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그런 차원이니까 사실상 은행이 파산을 했다, 부도가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달랐다라는 부분이 이제 있고,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렇죠. 상황. 예, 돈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파산보다는 이제 뱅크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이고, 또 두 번째는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번 겪어보니까 이게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건 금방 또 전이되잖아요. 네. 돈을 이제 서로 빌려주지 않는 이제 거래 상대방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재무부 그다음에 금융 당국과 연준이 동시적으로 이 금융 시스템 전이되는 걸 차단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응했다라는 부분이 맞아요. 이번에 조금 더 빨리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번에 그 SVB 파산이나 뭐 크레딧 스위스 부도 위험들 이런 것들 보면은 똑같은 문제가 고금리가 너무 장기화됐다는 거. 그로 인해서 이 금리에 대한 수익률이 은행이 구하기 어려워졌다, 좀 어려워졌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동성이 많이 이제 그동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그렇죠. 많이 다 네. 풀려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은행들이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긴축이 좀 되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좀 위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손실들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도 안정을 시키겠다고 하지만 이 심리적인 불안감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다만 정부가 좀 빠르게 뭐 미국도 그렇고 유로 20이나 아니 스위스 당국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거를 다른 위험으로 차단하는 것을 빨리 막아놨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이전에 이제 금융위기보다는 빠르게 좀 진정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돌아오는 FOMC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뭐 20일, 22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2, 23일이죠. 새벽에 나오는데 연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0.25를 올렸기 때문에 굳이 0.5를 올릴 필요가 좀 없지 않느냐라 보는 거죠. 왜냐면은 유로 20위는 지난번에 50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또 50을 올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미국은 0.25%씩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고요. 최근에 패드워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연방 기금리 선물들 그런 것들 본다면 올해 말 미국 연준의 금리 전망이 많이 내려왔어요. 기존에 네, 맞아요. 5.5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거의 4.25, 4.5까지 내려왔거든요.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가운데 미국 연준이 우리는 그래도 계속 50 올릴 거야 한다면은 시장하고 중앙은행의 정책이 안 맞는 거죠. 그럼 이런 미스매칭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상당히 혼란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지금 미국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가 더 하락할 수 있고 아니면 주식시장이 더 혼란스럽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준이 그러니까 무리하게 긴축을 더 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0.25%포인트 지난 이제 2월 달에 있었던 그거에서 이어서 0.25%포인트 올리고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 다만
아마 연준이 기존에 제시했던 5.5, 그러니까 시장에 예상했던 5.5나 5.75까지는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번에 그 은행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경제 전망 연준의 뭐 FOMC 결정 그다음 경제 전망 이후에는 아마 미국 금리가 좀 안정을 보이면서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빅이슈들로 보시는 이번 주 이제 환율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너무 금리 쪽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맞아요. 채권 시장 쪽이. 다만 이제 주식이나 뭐 그나마 외환 시장은 좀 덜 변동성이 크진 않았는데 유로 ECB 얘기 나오면서 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고 또 은행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달러보다는 이제 달러 환율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번 주 FOMC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 50bp나 아니면은 과도하게 긴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시장 예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뭐 시장과 그다음 물가를 좀 지켜보겠다고 한다면 아마 뭐 달러가 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미 시장은 달러 약세를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에는 달러 환율은 FOMC 이전까지는 뭐 1,300원대 움직이겠지만 FOMC 이후로는 1,300원 이하로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끝나면 오히려 이벤트 소멸,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안정에 대한 기대, 뭐 위험 회피 심리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은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 달러 환율은 한 1,280원에서 1,315원 정도 아마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로원 환율은 1,370원에서 1,400원 정도, 그 다음에 엔원 환율은 950원에서 980원 정도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